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위험물 기능사 필기 이론 정리 5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1류부터 6류까지 각 류에 속하는 세부적인 위험물들에 대해서 그 특성과 성질에 대한 보기가 나왔을 때 옳은지 틀린지 좀 더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까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죠. 오염과 무화, 삼질료, 부천과 중 이렇게 암기했었는데요. 1류 위험물에는 아염소산 염류, 염소산 염류, 과염소산 염류, 무기과산화물, 요오드산 염류, 불온산 염류와 질산 염류, 과망간산 염류, 중크론산 염류에 대한 특징들을 묻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니까 요 9가지에 대해서 쭉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류 염물은 모두 염류로 끝나는데요. 이 염류란 것은 바닷물, 해수 속에 존재하는 성분이라고 했어요. 주로 나트륨, 칼륨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된다. 아염소산 염류는 분자식의 형태가 뒤쪽에 아염소산을 뜻하는 ClO2가 들어간 형태로 생겼습니다. 앞쪽 네모 빈칸에 Na, 나트륨이 들어가면 NaClO2, 아염소산 나트륨이 되겠고 앞에 K가 붙으면 아염소산 칼륨이 되겠죠. 자, 이렇게 분자식의 뒤쪽에 ClO가 붙으면 아염소산 블라블라가 되고요. ClO2가 아니라 ClO3가 붙으면 그냥 염소산 블라블라, 그리고 ClO3보다 산소 원자가 하나 더 많은 ClO4가 붙으면은 산소가 과하죠. 따라서 과염소산 블라블라가 됩니다. ClO2는 아염소산, ClO3는 그냥 염소산, ClO4는 산소가 과하다, 과염소산으로 이름 붙입니다. 자, 아염소산 염류의 경우 산성물질과 접촉하면 화학반응에 의해서 유독한 가연성 가스인 이산화염소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산성물질과 접촉하면 안 된다. 당연하겠죠. 이런 아염소산 염류에는 염소산 나트륨, 아염소산 나트륨, 아염소산 칼륨이 있다. 자, 아염소산 나트륨은 색상이 무색인 결정 분말이고요. 아염소산 칼륨의 경우에는 흰색이다, 백색의 결정 분말이라는 거 요거 주의하십니다. 자, 다음에 분자식 뒤쪽이 ClO3, 그냥 염소산이라고 했죠. ClO3 형태의 염소산 염류에는 역시나 칼륨과 결합한 염소산 칼륨과 나트륨과 결합한 NaClO3 염소산 나트륨이 있습니다. 자, 아염소산 칼륨은 백색이었지만 염소산 칼륨과 염소산 나트륨은 무색 무취의 분말 형태고요. 염소산 칼륨의 경우 온수와 글리세린에 녹고 차가운 물, 냉수와 알코올에는 잘 녹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염소산 칼륨. 그리고 열분해했을 경우에 산소를 발생시키는 게 염소산 칼륨입니다. 역시나 염소산 칼륨, 염소산 나트륨 공통적으로 모두 산화성 고체이기 때문에 열분해했을 경우에 산소를 발생시킨다. 염소산 칼륨이 온수, 글리세린에 녹고 냉수, 알코올에 잘 녹지 않는 반면에 염소산 나트륨의 경우에는 온수, 냉수 할 것 없이 물에 잘 녹고 알코올과 에테르에도 잘 녹습니다. 염소산 나트륨. 그리고 염소산 나트륨의 경우에는 스스로 녹는 성질인 조해성을 가지고 있고 산과 반응했을 때 역시 유독 가연성 가스인 이산화염소 ClO2를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이런 산화성 고체인 염소산 나트륨의 경우 철제와 닿으면 철금속을 부식시키기 때문에 철제 용기에는 절대 보관하지 않고 유리에다가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염소산 나트륨, 유리 보관한다. 자, 염소산에서 산소 원자 하나를 더 추가한 ClO4의 형태인 과염소산 염류는 역시 칼륨과 나트륨과 결합해서 과염소산 칼륨과 과염소산 나트륨의 형태를 띠고요. 마찬가지로 무색 무취하다는 거, 분해 시에 산소 발생한다는 것, 이런 것들은 1류 위험물 대부분이 가진 공통적인 특징이고, 자, 차이점은 과염소산 칼륨이 물, 알코올, 에테르에 잘 녹지 않는 반면에 과염소산 나트륨은 물, 알코올, 아세톤에는 녹고 에테르에는 녹지 않는다는 거, 요게 특징적입니다. 과염소산 나트륨은 물, 알코올, 아세톤에는 녹고 에테르에 녹지 않는다. 반면에 물, 알코올, 에테르에 모두 녹지 않는 게 과염소산 칼륨입니다. 자, 과염소산 나트륨의 경우에는 조해성이 있고요. 화학 제조와 로켓 추진체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 과염소산 나트륨의 특징으로 O 하셔야 돼요. 과염소산 나트륨 조해성 있고 화학 제조와 로켓 추진체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과염소산 나트륨 NaClO4입니다. 자, 과염소산 암모늄의 경우에는 NH4ClO4고요. 과염소산 ClO4와 암모늄인 NH4가 결합을 한 형태죠. 무색무취 결정이고 물, 알코올, 아세톤에 녹고 에테르에 녹지 않는다. 뭐와 같죠? 과염소산 나트륨과 같습니다. 과염소산 칼륨은 물, 알코올에도 녹지 않고 에테르에도 녹지 않는다. 자, 분해 시 산소 발생한다. 당연하고요. 이렇게 과염소산 염류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번에는 1류 위험물 중에 무기과산화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기과산화물의 분자식의 형태는 과산화물이니까 산소가 과하죠. 결합된 어떤 물질에 뒤에 O2가 결합된 이런 형태가 무기과산화물의 분자식 형태입니다. 자, 분자식 형태가 알칼리 금속 무기과산화물의 경우에는 결합하는 분자 형태가 원자 2개로 결합하고요. 그 외 무기과산화물의 경우에는 분자 형태가 원자 하나와 O2가 결합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무기과산화물의 경우에는 과산화수소 H2O2에서 H2가 빠지고 다른 금속으로, 수소가 금속으로 치환된 형태의 분자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과 반응했을 때 산소를 발생시키고 발열하는 특징이 있다. 무기과산화물. 자, 종류에는 과산화 칼륨. 칼륨이 알칼리 금속이니까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로 부르고 K2O2의 형태로 분자식을 띠게 된다. 물과 이산화탄소와 반응하면 산소를 발생시키고 산과 반응했을 때는 과산화수소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분해 시에 산소를 발생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과산화 나트륨도 역시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로 나트륨 원자 2개와 O2가 결합된 형태,
Na2O2고요. 순수한 과산화나트륨의 경우에는 백색, 흰색이지만 보통은 황색의 분말 형태로 존재합니다. 과산화나트륨, 물과 이산화탄소 등과 반응하면 산소를 발생시키고 산과 반응하면 과산화수소를 발생시킨다. 자, 과산화나트륨과 물과 반응하는 시 요게 시험 문제로 자주 등장합니다. Na2O2 더하기 EH2O 물이죠. 물과 결합하면 물 분자 2개와 과산화나트륨 분자 2개가 결합해서 4개의 수산화나트륨과 산소가 발생한다. 요렇게 나타나 있는 분자식 찾으셔야 돼요. 과산화나트륨 물과 반응해서 산소 발생시키는 분자식, 과산화나트륨 물 분자 2개씩 반응해서 4개의 수산화나트륨 1개의 O2 분자 발생합니다. 과산화나트륨은 알코올에 잘 녹지 않고요. 분해 시에는 산소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CO, CO2 제거제 제조에 사용되는 것이 이 과산화나트륨이다. 자, 그 다음에 과산화바륨. 과산화바륨의 경우에는 알칼리 금속이 아니고요. 뭘로 판단할 수 있죠? 바륨 원자 1개와 산소 원자가 결합했어요. 그래서 이런 과산화바륨 같은 것을 알칼리토 금속 화합물이라고 부릅니다. 알칼리토 금속 화합물로 안정된 물질이다. 과산화바륨. 자, 과산화바륨의 특징적인 것은 요 테르밋의 점화 용도로 사용된다는 건데, 테르밋이라는 것은 금속 분말과 금속 산화물을 혼합한 화공품을 말합니다. 주로 녹은 금속을 용접하는 데 사용되는 물질이다. 이런 테르밋을 점화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게 과산화바륨입니다. 자, 과산화마그네슘 역시 마그네슘 원자 1개와 산소 원자가 결합된 무기 과산화물이고요. 표백제와 살균제로 쓰이고 산과 반응하면 과산화수소가 발생한다. 이 정도 기억하십니다. 이렇게 무기 과산화물에는 과산화칼륨, 과산화나트륨 등 이렇게 알칼리 금속 원자 2개와 결합한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과 과산화바륨, BaO2, 과산화마그네슘, MgO2 금속 원자 1개와 결합한 무기 과산화물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오드산 염료에 속하는 요오드산 칼륨 KiO3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무색의 결정 분말이고 물에 녹는다. 요오드산 칼륨. 브롬산 칼륨은 KBrO3고요. 물에 녹고 알코올에는 안 녹는다는 거 요게 지문으로 나옵니다. 브롬산 칼륨 KBrO3 물에 녹고 알코올에는 안 녹는다. 자, 그 다음에 질산 염류 블라블라 NO3의 형태인데요. 질산이죠. NO3의 형태. 앞에는 나트륨, 칼륨 등 염류가 결합한 형태가 되겠고요. 주로 무색 또는 백색의 결정이고 물에 잘 녹고 조회성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대표적으로 질산 칼륨 KNO3, 질산 나트륨 NaNO3, 질산 암모늄 NH4NO3가 있다. 질산 칼륨 KNO3의 경우에는 냄새는 없고 무색 또는 흰색 결정을 띠고요. 흑색 화약의 연료로 질산 칼륨 사용된다. 요게 단골 지문으로 출제됩니다. 흑색 화약의 원료다. 질산 칼륨 KNO3 잘 써야 된다. 자, 흑색 화약은 KNO3에다가 유황, S, 숯, 목탄이죠. 탄소, C까지 이렇게 결합해서 흑색 화약을 만듭니다. 흑색 화약 연료 KNO3, 질산칼륨이다. 질산칼륨은 물과 글리세린에는 녹고 알코올, 에테르에는 녹지 않습니다. 물, 글리세린에 녹고 알코올과 에테르에 녹지 않는 질산칼륨, 조회성이 있다까지 기억하시고, 질산나트륨 NaNO3는 물에 잘 녹고 조회성이 있고 흡습성이 강하기 때문에 습기에 유의해야 된다. 요거 특징으로 기억하세요. 조회성 있고 흡습성이 강해서 습기에 유의해야 되는 질산나트륨 NaNO3입니다. 질산암모늄은 물에 녹으면은 열을 흡수해서 물의 온도를 낮추기 때문에 흡열 반응 물질이라는 거 요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질산암모늄 물에 녹으면 열 흡수해서 온도를 낮추게 된다. 흡열 반응 물질이다. 질산암모늄 잘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류 위험물 정과중 지정수량 1000kg인 과중 과망간산 칼륨과 중크롬산 칼륨 요 두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과망간산 칼륨은 과망간산 MnO4에다가 칼륨 K가 결합해서 KMnO4로 나타내고요. 물에 녹는 진한 보라색 흑자색의 결정이다. 요거 특징적이죠. 물에 녹는 진한 보라색 흑자색의 결정이다. 과망간산 칼륨 떠올리셔야 됩니다. 진한 황산과 유기물들과 만나면 폭발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과망간산 칼륨. 그래서 금속 또는 유리 용기에 보관한다. 강한 살균력을 가진다. 과망간산 칼륨입니다. 자, 또 하나 과망간산 나트륨의 경우에는 보라색 흑자색 아니고요. 적자색의 결정이다. 요것도 알아두십니다. 그 다음에 중크롬산 염류인 중크롬산 칼륨 K2Cr2O7 이렇게 분자식으로 나타내는데요. 중크롬산이 Cr2O7이고요. 칼륨 원자 2개와 결합해서 K2Cr2O7으로 나타낸다. 다른 말로 다이크로뮴산 칼륨이라고도 합니다. 중크롬산 칼륨. 중크롬산 칼륨은 쓴맛이 나는 게 특징이에요. 주로 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알코올에는 녹지 않습니다. 중크롬산 칼륨 쓴맛 나고 의약품으로 사용된다. 알코올에 녹지 않는다. 특징으로 기억하십니다. 자, 이렇게 인류 위험물 오염과무화, 삼질요부 정과중, 산화성 고체들 블라블라 염류 들어간 것들 9가지 살펴봤고요. 그 밖에도 행안부령으로 정한 과요오드산 염류라든지 무수크롬산, 염소와 이소시아눌린 이런 것들까지 이름 정도, 지정수량 300kg, 위험등급 2등급이라는 정도 요거까지 추가해서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류 위험물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류 위험물 암기법 뭐였죠? 백유황적 오철금마 천인 기억나시죠? 백유황 장군이 5마리 철금마와 1000명의 병사들로 적을 물리친다.
백유황적 오철금마 천인으로 외웠습니다. 자, 이러한 이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류라고 했는데요. 그렇다고 거기에 속하는 유황,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들이 무조건 위험물이 되는 게 아니라 위험물이 되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황일 경우에는 순도가 60% 이상, 순도 60% 이상일 경우에 위험물이 되고, 철분의 경우에는 53 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한 것이 50 중량퍼센트 이상일 경우에 위험물이 된다. 철분. 그리고 마그네슘의 경우에는 직경 2mm 이상의 막대 모양은 제외하고 2mm 체를 통과하지 않은 것은 위험물 기준에서 탈락됩니다. 2mm 체를 통과하지 않은 것은 위험물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직경 2mm 체를 통과했다는 것은 이 마그네슘 알갱이의 굵기가 아주 미세하다는 거죠. 직경 2mm 미만의 미세 마그네슘만이 위험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기타 금속분에 대해서는 구리, 니켈을 제외하고 150 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한 것이 전체 중량의 50% 이상일 경우에 위험물이 되는 금속분입니다. 금속분이 위험물이 되려면 구리, 니켈 제외하고 150 마이크로미터 표준체를 통과한 것이 50 중량퍼센트 이상이어야 된다. 유황은 순도 60% 이상, 철분은 53 마이크로미터 표준체 통과한 게 50 중량퍼센트 이상, 마그네슘 경우에는 직경 2mm 미만의 미세 마그네슘만이 위험물이 된다. 이류 위험물의 기준이었고요. 자, 황화린 같은 경우에는 3황화린 P4S3, 5황화린 P2S5, 7황화린 P4P7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황을 뜻하는 S와 인을 뜻하는 P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연소 시에는 산소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산화황 SO2를 발생시킨다. 황화린. 자, 황원자 3개가 결합된 3황화린 같은 경우에는 황색의 결정이고 이황화탄소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건 5황화린 역시 약간 옅은 다망색 결정이고 이황화탄소에 녹고, 그리고 연소되면 이산화황과 오산화인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3황화린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것이 물과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주수 소화가 가능하다는 거. 요거 알아두십니다. 3황화린. 이산화탄소에 녹고 연소되면 이산화황, 오산화인을 만들지만 물과 반응하지 않아서 주수 소화 가능한 게 3황화린이다. 5황화린과 7황화린 같은 경우에는 다망색 결정이고 5황화린은 물에 녹지 않고 알코올과 이황화탄소에는 녹습니다. 3황화린과 마찬가지로 5황화린, 이황화탄소에는 녹는다. 그리고 연소되면 이산화황과 오산화인이 만들어지는 것도 3황화린과 같은 특징이죠. 하지만 물과 반응했을 때 인산 H3PO4와 황화수소 H2S를 발생시키는 건 3황화린과는 다른 특징이에요. 5황화린은 물과 반응해서 인산과 황화수소를 발생시키고 황화수소가 연소되면 물과 이산화황으로 만들어진다. 7황화린 같은 경우에는 5황화린과 마찬가지로 다망색 결정입니다. 하지만 이황화탄소에는 약간만 녹는 특징이 있고 물과 반응했을 때 인산과 아인산 황화수소를 발생시킵니다. 7황화린, 다망색 결정, 이황화탄소에는 약간 녹는다. 물과 반응하면 인산, 아인산, 황화수소 발생시킨다. 7황화린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황의 경우에는 황색 고체 분말이고 발화점, 착화점은 232.2도입니다. 물에는 녹지 않고 이황화탄소 CS2에는 녹지 않지만 단사황, 사방황에는 녹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유황 S의 특징이고요. 공기 중에서는 가연성 증기가 발생해서 연소되는 증발연소의 우려가 있고요. 이러한 증발연소가 발생하면 푸른빛을 내면서 독성물질인 이산화황을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황은 가연성, 환원성 증기라고 부르고 산화성 증기라고 부르지 않아요. 산화되는 게 아니라 증발연소되는 거기 때문에 가연성, 환원성 증기라고 부른다. 공기 중에서 유황이 산소와 만나게 되면 가연성 증기인 SO2가 발생한다. 이렇게 분자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기와 차단시키는 물속에서 저장하게 되면 가연성 증기 발생을 억제시킬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유황이 덩어리 상태라면 옥내 저장소에서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전기 부도체이기 때문에 전기 절연체로도 쓰이지만 정전기 발생 위험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정전기 축적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유황이 분진 형태로 쌓이게 되면 폭발할 위험이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높은 온도에서 탄소와 반응해서 이황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유황. 자, 여기 나오는 특징들은 모두 하나하나 기출 보기들이기 때문에 다소 연결성은 부족해도 시험에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출제된다고 생각하고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유황은 높은 온도에서 탄소와 반응해서 이황화탄소를 발생시킨다. 자, 다음은 정린. 이는 인인데 암적색을 띠는 고체 분말 형태의 정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류 위험물로 정린은 이류지만 나중에 3류 위험물에 나오는 요 황린도 P4 인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원자를 가진 물질이라 해서 황린과 동소체라고 부릅니다. 정린과 황린은 동소체지만 정린은 P, 황린은 P4로 나타낸다. 정린은 발화점이 260도고요. 비교적 안정적인 물질입니다. 연소하면 백색의 오산화인을 발생시키는데 요건 황린도 동일하고요. 3류 위험물인 황린, P4와의 특성을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자, 황린을 260도로 가열하게 되면 정린이 되고요. 정린은 비교적 안정된 물질인 반면에 황린은 정린보다 불안정하고 화학적인 활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황화탄소 CS2에는 정린은 녹지 않지만 황린은 이황화탄소에 녹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요것도 비교 문제에 꼭 나오는 지문이다. 그리고 둘 다 물에는 녹지 않습니다. 황린, 정린, 물에는 녹지 않는다. 2류 위험물인 정린과 3류 위험물인 황린, 특성 비교하는 문제.
자, 그 다음에 철분은 물과 반응했을 때 수소를 발생시켜 폭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을 이용해서 끄는 주수소화는 절대 금지해야 됩니다. 철분. 그리고 마그네슘의 경우 알칼리토 금속으로 물이나 강한 산성과 반응해서 수소를 발생시키고 역시 폭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주수소화 금지한다. 마그네슘도 동일해요. 연소 시에 산화마그네슘을 생성하고 이산화탄소와 반응해서 일산화탄소, 탄소 등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소화기도 사용 금지해야 되는 게 마그네슘 화재입니다. 자, 금속 가루, 금속 분도 이류 위험물에 속하죠. 오철금마. 이 금속분은 물과 반응하기 때문에 주수 소화는 금지하고 대표적으로 알루미늄분, 아연분이 있습니다. 알루미늄분은 은백색의 경금속으로 공기 중에서 산소와 반응해서 연소되고 산화 알루미늄을 형성해서 막을 만드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물, 산, 알칼리 등과 반응해서 수소를 생성시킨다. 금속분 중에 알루미늄분입니다. 자, 아연분도 마찬가지로 은백색 고체 분말이고 물, 산, 알칼리와 반응해서 수소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주수 소화는 금지하고요. 유리병에 넣어서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아연분에 대한 특징이에요. 자, 알루미늄분, 아연분 특징이 비슷하죠? 알루미늄분 공기 중에서 산소와 반응해서 연소되면서 산화 알루미늄 Al2O3 형성된다. 금속분의 주수 소화 모두 금지한다. 자, 기역, 니은, 디귿으로 보기 3개가 옳은 지문으로 나오고 틀린 지문 하나 끼워 넣어서 문제로 출제하기 딱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화성 고체 지정 수량 1000kg 3등급에 속하고요.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하는 인화점 40도씨 미만인 고체를 인화성 고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고형 알코올이 있다. 고형 알코올, 인화성 고체, 1기압에서 인화점 40도씨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자, 다음은 삼류 위험물인데요. 삼류 위험물 시발칼알나, 이황, 아라유, 금금탕규, 자연발화성 금수성 물질로 물과 반응하면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죠. 제3류 위험물. 자, 그런데 이 3류 위험물의 각각의 물질은 물과 반응했을 때 발생하는 그 가연성 가스의 종류를 물어봅니다. 트리에틸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에탄, C2H6를 발생시키고요. 트리메틸 알루미늄은 메탄가스, 물과 반응 시 CH4가 발생한다. 메탈 리튬도 물과 반응 시 메탄 발생하고요. 황리는 포스핀, pH3 포스핀을 발생시키는데 인화칼슘, 인화알루미늄도 물과 반응 시 가연성 가스로 독성이 강한 포스핀이 발생됩니다. 황린, 인화칼슘, 인화알루미늄, 물과 반응 시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는 포스핀이다. 탄화칼슘은 물과 반응 시 아세틸렌, C2H2 발생시키고요. 탄화알루미늄은 메탄, 탄화망간은 수소와 메탄이 발생합니다. 그 외의 삼류 위험물들은 대부분 물과 반응 시 수소를 발생시킨다. 자, 그러면 삼류 위험물들 알킬 알루미늄부터 하나씩 살펴보면 알킬 알루미늄은 트리메틸, 트리레틸 원소 3개의 알루미늄이 결합한 형태인데요. 트리에틸 알루미늄은 C2H5, 트리메틸 알루미늄은 CH3 분자 3개가 알루미늄과 결합한 형태의 분자식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색 투명한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트리에틸 알루미늄은 물과 산과 알코올과 강하게 반응을 해요. 물과 에탄올과 반응했을 때 에탄을 발생시키는 트리에틸 알루미늄, 그리고 트리메틸 알루미늄은 물과 반응했을 때 트리메틸이니까 메탄을 발생시킵니다. 트리에틸 알루미늄은 에탄 발생, 트리메틸 알루미늄은 물과 반응 시 메탄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습기가 들어가지 않게 완전히 밀봉해서 보관해야 되고요. 용기 윗부분은 질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등 불연성 가스를 봉입해줍니다. 알킬 알루미늄 보관법이다. 또는 보관 방법으로 벤젠이나 헥산, 톨루엔 등의 희석제를 함께 투입하기도 합니다. 알킬 알루미늄, 트리에틸 알루미늄, 트리메틸 알루미늄, 알킬 알루미늄의 보관법이에요. 그 다음에 알킬 리튬이 있는데요. 알킬 리튬은 주로 가연성 액체로 액체 형태를 띈다는 거 주의하시고, 주로 삼류 위험물은 고체 형태를 띠는데 알킬 리튬은 액체 상태다. 주로 가연성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하지만 그중에 메틸 리튬 같은 경우에는 고체 형태로 무색의 분말로 존재한다는 거, 요거까지. 이런 알킬 리튬은 메틸 리튬, 부틸 리튬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면 되고요. 이산화탄소와 강하게 반응한다. 요걸 특징적으로 기억하십니다. 알킬 리튬은 이산화탄소와 강하게 반응하고 메틸 리튬인 CH3Li, CH3Li의 경우 물과 반응해서 메탄과 수산화 리튬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부틸 리튬의 경우에는 C4H9Li로 나타내고 가연성 액체로 휘발성이 높다. 이런 특징 기억하세요. 알킬 리튬이다. 그 다음에 칼륨의 경우 은백색의 광택이 나는 물은 금속이고요. 불에 타면 보라색 불꽃이 난다. 물과 알코올과 강하게 반응해서 수소를 발생시키는 특징이 있고, 물이나 공기 중에 수분과 접촉하면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석유나 파라핀 속에 보관합니다. 뭐를? 칼륨. 칼륨은 물, 알코올과 강하게 반응해서 수소 발생시키기 때문에 수분 접촉을 막기 위해 등유나 경유, 파라핀 속에 보관한다. 물과 반응하면 수산화 칼륨, KOH와 수소가 발생되는데 이 수산화 칼륨은 가연성 가스는 아닙니다. 요거 주의하고 가급적 소량으로 저장하는 게 좋아요. 칼륨. 그리고 에틸 알코올과 반응하면 칼륨 에틸라이드와 수소가 발생하는데 그 반응식은 칼륨 분자 2개, EK 더하기 에틸 알코올 C2H5OH, 에틸 알코올 분자 2개가 반응해서 칼륨 에틸라이드 C2H5OK 2개 분자와 수소 H2가 발생한다. 요렇게 분자 반응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칼륨이 이산화탄소와 반응하면 탄산칼륨과 탄소가 생성된다는 거, 그리고 연소하게 되면은 산화칼륨 K2O가 나온다는 거, 요거까지 알아두세요. 칼륨이 에틸 알코올과 반응하면 칼륨 에틸라이드 플러스 수소가 발생하고, 칼륨이 이산화탄소와 반응하면 탄산칼슘과 탄소가 나온다. 그리고 칼륨이 연소하게 되면 산화칼슘이 나온다. 이렇게 해당 물질이 다른 물질과 반응했을 때 생성되는 물질을 짝짓는 문제 대비하셔야 됩니다. 칼륨이었고,
그리고 나트륨의 경우에는 은백색 광택이 나는 무릉금속으로 불에 타면 노란색 불꽃이 난다. 보라색 불꽃은 칼륨, 노란색 불꽃이다 나트륨이에요. 물 알코올과 반응했을 때 역시 수소가 발생하고 수분과 접촉 막기 위해 석유나 파라핀 속에 보관하는 것 칼륨과 마찬가지입니다. 물과 반응하면 수산화 나트륨과 수소가 나온다. 나트륨이고요. 가급적 소량 저장한다. 요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칼륨과 유사하게 에틸알코올과 반응하면 나트륨 에틸라이드가 나오고 이산화탄소와 반응하면 탄소가 나온다는 것, 생성되는 물질까지 암기하십니다. 나트륨이 에틸알코올과 반응하면 나트륨 에틸라이드 플러스 수소가 발생하고요. 이산화탄소와 반응하면 Na2CO3 탄산 나트륨과 탄소가 발생한다. 자, 다음은 2류에서 나왔던 정린과 구별해서 암기해야 되는 3류의 황린입니다. P4. 황린은 백린이라고도 부르고요. 담황색 또는 백색의 고체 형태로 마늘 냄새가 나는 독성 물질이다. 물에는 녹지 않고 반응도 없다. 따라서 물속에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pH 9에 물속에서 보관할 수 있는 게 황린이다. 황린은 이황화탄소, 벤젠, 그리고 알코올에 녹고요. 화학적 활성이 크기 때문에 불안정하다고 했죠. 정린보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연 발화할 수 있다. 황린. 그래서 황린은 가연성 물질로 분류되기 때문에 산화제와의 접촉을 피해야 됩니다. 황린은 불안정하다. 자연 발화할 수 있다. 가연성 물질로 산화제와 접촉 피한다. 황린이 연소하게 되면 오산화인 P2O5를 발생시키고 백색의 연기가 납니다. 그리고 물과 수산화칼륨을 만나면 유독성 가스인 포스핀 pH3를 발생시킨다. 황린과 물, 수산화칼륨이 만나면 유독성 가스 포스핀 발생한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그 다음에 칼륨과 나트륨을 제외한 알칼리 금속에는 리튬과 루비듐이 있는데요. 리튬과 루비듐은 은백색 광택이 나는 연한 고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알칼리 금속에 칼륨과 나트륨이 대표적이지만 리튬과 루비듐도 알아준다. 은백색 광택의 연한 고체다. 알칼리 금속입니다. 그리고 알칼리토 금속이라고 하면 칼슘과 베릴륨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칼슘의 경우에는 물과 반응해서 수산화칼슘과 수소가 발생합니다. 칼슘이 물과 반응하면 수산화칼슘과 수소가 발생한다. 알칼리토 금속, 칼슘과 베릴륨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유기금속 화합물, 알킬알루미늄과 알킬리튬을 제외한 유기금속 화합물이 삼류 위험물에 속한다는 것, 그리고 금속의 수소 화물도 삼류 위험물입니다. 물과 반응하면 수산화 물질과 수소를 발생시키는 게 금속의 수소 화물인데 대표적으로 수소와 리튬과 수소와 나트륨, 수소와 칼슘 등이 있습니다. 분자식 형태는 수소와 리튬이 LiH, 수소와 나트륨 NaH, 수소와 칼슘은 CaH2로 표시합니다. 수소와 리튬의 경우에는 수산화 리튬과 수소를 발생시키고 수소와 나트륨의 경우에는 수산화 나트륨과 수소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암기해야 될 것은 수소와 칼슘은 수소를 발생시키고 수산화 칼슘이 된다. 요건 꼭 기억하십니다. 금속의 수소 화물을 가리킨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수소와 리튬은 LiH는 저장 시에 아르곤과 같이 불활성 기체를 봉입해야 됩니다. 수소와 리튬은 저장 시 아르곤과 같은 불활성 기체를 봉입한다. 금속의 수소 화물이었고요. 다음은 금속의 인화물인데요. 삼류 화물 금금탄규. 이 금속의 인화물 같은 경우에는 물과 만나게 되면 대부분 포스핀 가스를 만듭니다. 이 포스핀 가스는 아주 불안정하고 폭발 위험이 있는 위험한 가스라고 했어요. 금속의 인화물 물과 만나면 포스핀 가스 발생시키고 금속의 인화물은 대표적으로 인화칼슘이 있는데요. Ca3P2. 인화칼슘 외에도 인화알루미늄, 인화아연 등이 이 금속의 인화물에 속하고 포스핀 가스를 만든다. 이 특징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금속의 인화물이 물과 만나면 포스핀 가스 발생시키는데 대표적으로 인화칼슘이 있고 독성이 큰 농약으로 쓰이는 인화알루미늄과 살충제 재료로 쓰이는 인화아연 등이 삼류 위험물 금속의 인화물에 속한다. 자, 마지막으로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이 삼류 위험물에 속합니다. 탄화칼슘 CaC2, 탄화알루미늄 Al4C3 삼류 위험물이다. 탄화칼슘의 경우에는 흰색의 사각형 형태의 결정 모양으로 생겼고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은 흑회색을 띠고 있습니다. 탄화칼슘. 탄화칼슘이 물과 반응하면 생성되는 물질은 바로 아세틸렌 가스입니다. 탄화칼슘은 물과 반응하면 수산화 칼슘이 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한 가스는 아세틸렌 가스다. C2H2. 이 아세틸렌은 가연성 가스고요. 연소 범위가 2.5에서 81% 정도로 아주 넓기 때문에 조금만 존재해도 큰 폭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탄화칼슘은 온도가 높은 고온 환경에서 질소가스와 반응해서 석회 질소를 생성시키고요. 장기적으로 보관하려면 위에서 수소와 리튬을 저장할 때 아르곤과 같이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탄화칼슘 장기 보관을 위해서도 불연성 가스를 같이 충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탄화알루미늄은 물과 반응하면 수산화알루미늄과 메탄 CH4죠. 메탄을 발생시킨다. 탄화칼슘은 아세틸렌 가스, 탄화알루미늄은 메탄을 발생시킵니다. 자, 이렇게 발생되는 유독한 가스들이 어떤 원소 기호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세틸렌, 메탄 모두 탄소 원자와 수소 원자의 개수를 달리해서 결합한 형태로 다른 물질이 되는 거죠. 아세틸렌은 C2H2고 메탄은 CH4다. 이렇게 각 물질의 원소기호 특징들을 파악을 하시면서 암기를 하시면 좀 더 편해집니다. 자, 이번에는 4류 위험물로 가겠습니다. 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류죠. 주로 석유류, 제1, 2, 3, 4 석유류와 특수 인화물, 알코올류, 그리고 동식물류가 제4류 위험물에 속한다고 했어요. 자, 이러한 인화성 액체는 물질을 그냥 둬도 증기가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인화성 액체류의 증기 비중을 물어보는 문제가 심심찮게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첫 시간에 살펴봤던 기체 비중을 구하는 방법으로 각 물질의 분자량을 29로 나누면 이 증기 비중을 구할 수 있다.
요 사류 위험물에서 증기 비중 구하는 문제, 분자량을 29로 나눈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잘 생각나지 않으시면 첫 번째 강의 시간 하실 때 한 번 더 돌려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먼저 사류 위험물의 특수 이남을 분자식까지 모두 암기해야 된다고 그랬죠? OED야산으로 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게 있었죠? 위험 등급 1등급인 특수 이남물은 지정 수량 50리터고요. OED야산, 이황화탄소와 디에틸에테르 요 두 가지는 불용성이라고 했고요.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요 두 가지는 수용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이황화탄소 CS2는 무색 투명한 액체 상태로 가연성과 휘발성이 있고요. 불쾌한 냄새가 나고 물에는 녹지 않고 알코올, 에테르, 벤젠 등에는 녹습니다. 물에는 녹지 않는다. 인화점은 영하 30도, 발화점은 90도고요. 자, 90도만 되면 발화한다. 아주 낮죠? 사류 위험물 중에 발화점이 가장 낮은 게 이황화탄소입니다. 그리고 연소 범위가 1에서 44%로 하한이 아주 낮다. 이황화탄소. 증기는 유독하고 신경장애를 유발합니다. 연소 시에 이산화탄소와 유독가스인 이산화황을 발생시키는 게 이황화탄소다. CS2. 그래서 연소 시에 발생하는 이 이산화황은 여러 장치류들을 부식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물속에 저장해서 가연성 증기 발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속에 저장해서 증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물에 넣은 상태로 가열을 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물과 가열 반응을 시키게 되면 이산화탄소와 황화수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CS2는 물에 녹지 않고 물속에서 안정되지만 여기에다가 열을 가해주게 되면 CO2가 발생하면서 황화수소가 발생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물에 녹지 않고 물에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주수 소화는 가능한 게 이황화탄소입니다. 물보다 비중이 크기 때문에 아래로 가라앉게 되고 따라서 지식 효과가 있다. 다른 사류 무염물의 경우에는 주수 소화 안 되죠. 따라서 이황화탄소가 주수 소화된다. 요거 꼭 기억하십니다. 자, 다음은 디에틸에테르인데요. 특수 이나물 중 이디야산, 물에 녹지 않는 것은 이황화탄소와 바로 이 디에틸에테르입니다. C2H5OC2H5다. 자, 일반식이 중간에 산소 원자를 기준으로 ROR- 형태로 돼 있다는 거, 요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C2H5O, 그 다음에 C2H5 ROR- 형태다. 디에틸에테르는 휘발성이 강하고 마취작용이 있는 액체고요. 물에는 잘 안 녹는다. 알코올에는 잘 녹는다. 그리고 유지류 등을 잘 녹이는 게 디에틸에테르입니다. 인화점은 영하 45도, 발화점이 180도, 연소 범위가 1.7에서 48%입니다. 자, 기억해야 될 것은 인화점이 영하 45도로 자주 나오는 특수 인화물 중에 인화점이 가장 낮지만 사실은 이소펜탄, 이소프렌 같이 인화점이 더 낮은 물질도 있으니까 디에틸에테르가 인화점 영하 45도로 아주 낮지만 이소펜탄 영하 51도, 이소프렌 영하 54도, 보기에 요런 게 나오면 더 낮은 걸 찾아야 되겠죠. 디에틸에테르는 마취작용이 있는 아주 유해한 마약 성분입니다. 물에 잘 녹지 않고 알코올에는 녹고 지방 등 유지류를 잘 녹인다. 자, 이러한 디에틸에테르는 공기와 장시간 접촉했을 때 산소와 반응해서 과산화물을 생성하고요. 이 산소와 반응을 막기 위해서 저장 용기는 40메쉬 구리망을 넣습니다. 그리고 과산화물 검출 시약인 요오드화 칼륨, KI, 요오드를 아이오딘이라고 하니까 아이오딘화 칼륨이라고도 불러요. 요오드와 칼륨을 10% 수용액으로 만들어서 넣으면 디에틸에테르는 과산화물이 들었을 경우에는 황색으로 변합니다. 요오드와 칼륨 10% 수용액을 넣으면 황색으로 변한다. 디에틸에테르. 그래서 보기에 과산화물을 제거하는데 뭐가 사용되냐? 이렇게 물으면 황원철이 사용된다. 요거 찾으셔야 됩니다. 이 디에틸에테르는 공기와 장시간 접촉 시 산소와 반응해서 과산화물을 생성하는데 이 과산화물 제거에는 황원철이 사용된다. 자, 디에틸에테르 저장하는 용기는 밀봉을 하되 여유 공간을 둬서 마찰을 방지하고요. 2%의 공간 용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 과산화물 생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갈색 용기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디에틸에테르. 자, 기출지문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아주 시험에 단골로 출제된다. 그런 말이겠죠. 또한 디에틸에테르는 정전기 방지를 위해서 염화칼슘, CaCl2 염화칼슘을 넣고요. 마지막으로 이 디에틸에테르를 만드는 방법은 에탄올 2분자를 축합 반응시켜 만듭니다. 에탄올 2개 분자를 진한 황산을 첨가해서 물 분자 하나를 떨어져 나가게 하는 반응, 에탄올 축합 반응에 의해서 디에틸에테르와 에틸기, 그 다음에 물 분자를 생성시킨다. 자, 디에틸에테르, 에탄올 분자, C2H5OH, 에탄올 분자 2개 분자를 축합 반응에 의해서 진한 황산을 가해서 물 분자 하나를 떨어지게 만들고 디에틸에테르, C2H5 중간에 O, 그 다음에 C2H5 ROR- 형태로 생성되게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용성인 아세트알데히드와 산화프로필렌 볼게요. OED야산의 아산, 아세트알데히드 CH3CHO, 산화프로필렌 CH3COHCH2. 자, 아세트알데히드는 무색의 액체지만 증기의 경우 자극적인 냄새가 강합니다. 물, 알코올, 에테르에 모두 잘 녹는다. 마찬가지로 산화프로필렌도 무색 투명의 액체고요. 물, 유기용제인 알코올, 에테르, 벤젠에 잘 녹습니다. 아세트알데히드는 인화점이 영하 38도, 발화점이 185도고 산과 접촉하면 열이 발생하고 산소와 접촉 시에도 산화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저장 시 용기 안에 질소나 이산화탄소, 아르곤 같은 불활성 가스를 넣어서 보관하고요. 구리나 은, 순, 마그네슘 등 이런 금속으로 만든 용기에 보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세트알데히드 CH3CHO다. 산화프로필렌은 발화점이 465도, 다소 높죠. 저장 시에 역시 불활성 가스인 질소, 이산화탄소, 아르곤을 봉입하고요. 아세트알데히드와 마찬가지로 구리, 은, 순, 마그네슘 등으로 만든 용기에 보관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아세트알데히드나 산화프로필렌은
구리, 은, 순, 마그네슘 등과 그 합금들과 반응하게 되면 폭발성이 아주 큰 물질인 아세틸라이드라는 물질이 생성돼요. 따라서 용기 저장 시에 불활성 가스 넣고 구리, 순, 은, 마그네슘 등과 접촉을 피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OED야산 특수 인화물 알아봤고요. 제1석유류부터 제4석유류까지 이 석유류에는 어떤 물질들로 각각 분류가 되어 있는지 쭉 살펴보겠습니다. 제1석유류는 원유를 가열했을 때 온도에 따라 분별 증류하게 되면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로 갈수록 가솔린이 먼저 분리돼서 빠져나오고 등유, 경유, 가장 마지막에 남는 중류순으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로 원유를 가열해서 분별 증류하면 가솔린, 등유, 경유, 중류순으로 분류된다. 자, 가솔린의 경우에는 휘발유죠. 분자식이 C5H12에서 C9H20, 알칸 CnHen 플러스 E, 알켄 CnHen, 알칸계 탄화수소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휘발유는 순수한 것은 무색의 액체지만 착색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차량용의 경우에는 오렌지색으로 착색된 거다. 인화점은 영하 43도에서 영하 20도, 발화점은 300도 이상이고요. 연소 범위는 1.4%에서 7.6%고 당연히 인화성이 크죠.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저장한다. 휘발유. 자, 그리고 벤젠의 경우에는 C6H6, 벤젠은 C6H6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렇게 나타내고 무색 투명의 액체고 겨울철에는 온도가 내려가면 고체 상태가 됩니다. 인화점은 영하 11도, 물에 녹지 않고 알코올이나 아세톤, 에테르에는 녹습니다. 벤젠, 휘발성이 크고 1급 발암물질인 유독성 물질이고요. 증기를 흡입하게 되면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취급에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톨루엔과 함께 방향족 탄화수소에 속한다. 요것도 기억하십니다. 이 방향족 탄화수소란 말은 사실 처음에는 방향, 요 냄새죠? 향기나 냄새를 가졌기 때문에 요런 물질을 방향족이라고 했지만 사실 둥글게 6개 탄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방향족 탄화수소다. 요렇게 부릅니다. 톨루엔과 벤젠, 방향족 탄화수소고 연소하게 되면은 요 벤젠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발생시킵니다. 벤젠이 C6H6죠. 2개의 벤젠 분자와 15개의 산소 분자가 결합하면 12개의 이산화탄소와 6개의 물 분자가 발생하는 화학식. 요것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벤젠을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발생한다. 자, 그 다음에 메틸에틸케톤 CH3CO C2H5 메틸에틸케톤도 제1석유류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톨루엔 C6H5 CH3 메틸벤젠이라고 불리는 톨루엔이 제1석유류입니다. 벤젠이 C6H6니까 여기서 수소 원자 하나 빠지고 뒤에다가 CH3가 붙었다. 톨루엔입니다. 무색 투명한 액체로 물에 녹지 않고 알코올, 에테르, 벤젠에는 녹는다. 인화점이 영상 4도로 0도보다 높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가? 톨루엔 C6H5 CH3 메틸벤젠이라고도 부릅니다. 인화점이 4도다. 요거 꼭 기억한다. 그리고 아세톤. 아세톤은 우리가 생활 중에 많이 볼 수 있죠? 무색 투명한 액체고 물, 알코올, 에테르에 녹고 인화점은 영하 18도, 끓는 점이 56.5도입니다. 휘발성이 있고 피부에 닿으면 탈지작용을 한다. 보관법은 밀봉하여 갈색병에 담아 냉암소에 보관한다. 아세톤이에요. 분자식은 CH3CO, CH3다. 요거 역시 R, CO, R- 형태로 분자식이 구성된다. 아세톤입니다. C3H6O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요거 둘은 같다. 아세톤. 그 다음에 HCN, 청산이라고 부르는 시아나수소인데요. 사류 위험물 중에서 증기가 공기보다 가벼운 유일한 물질이 바로 시아나수소입니다. 이런 거 기억해줘야 되겠죠? 사류 위험물 중에 증기가 공기보다 가벼워서 위로 날아가 버리는 물질이 시아나수소다. 피리딘은 분자식이 C5H5N입니다. 벤젠에서 탄소, 수소 하나씩 빠지고 뒤에다가 질소 N을 갖다 붙이면 피리딘이 돼요. 인화점이 20도라는 거 피리딘. 그 다음에 1석유류에 시클로헥산도 있는데요. 역시 고리용 분자 구조로 지방족 탄화수소 화합물이다. 자, 아까 방향족 나왔고 이번에 시클로헥산은 이 지방족 탄화수소 화합물이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벤젠과 같이 안정한 고리 구조를 가진 화합물이 방향족 화합물이고 벤젠 고리가 없거나 그 외의 탄화수소들은 지방족 화합물에 속합니다. 시클로헥산은 지방족 탄화수소 화합물이다. 자, 그 다음에 사류 위험물 중에 알코올류가 있죠. 1석유류와 함께 위험등급 2등급이고 지정수량 400리터이기 때문에 지정수량이 1000리터인 제2석유류보다는 앞에 등장합니다. 자, 이 알코올류 같은 경우에는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요 두 개만 기억하면 되겠죠. 메틸알코올의 경우에는 메탄올이라고 부르고 CH3OH, CH3OH 분자식이고 에틸알코올의 경우에는 에탄올이죠. C2H5OH, C2H5OH 에틸알코올이다. 자, 이렇게 한 개의 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의 원자 수가 한 개에서 3개까지인 이 포화 1가 알코올만이 사류 위험물의 알코올에 속합니다. 메틸알코올, 메탄올의 경우 탄소 원자 1개고 C2H5OH, 에틸알코올의 경우에도 탄소 개수가 C2니까 3개 이하죠. 그리고 OH 1개 이렇게 돼 있는 에틸알코올, 메틸알코올만 사류 위험물 알코올류고 부틸알코올이다 이렇게 나오면 알코올류가 아닙니다. 1가 알코올의 의미는 수상기 OH가 하나라는 의미예요. 자, 사류 위험물 중에 이 알코올류는 증기 비중이 비교적 낮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메틸알코올은 증기 비중 1.1, 에틸알코올은 1.59다. 그리고 인화점은 10도씨 언저리로 메틸알코올의 경우 11도, 에틸알코올의 경우 13도입니다. 자, 먼저 메틸알코올, 메탄올 CH3OH의 경우에는 무색 투명한 액체고 휘발성이 강하고 인화점 11도, 연소범위 7.3에서 36%, 역시 불활성 기체를 첨가해서 보관하고요. 독성이 강해서 메틸알코올 섭취 시 실명하거나 사망할 수 있습니다.
이 메탄올이 산화되면, 산화된다는 것은 산소를 넣거나 수소를 잃어버리는 걸 뜻하는데요. 메탄올에서 산화되면 포름알데히드가 되고, 포름알데히드가 다시 산화되면 HCOOH의 포름산이 된다. 자, 산화의 반대가 환원이니까 포름산이 환원되면 HCHO, 포름알데히드가 되고, 다시 포름알데히드가 환원되면 CH3OH의 메탄올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메탄올, 포름알데히드, 포름산까지 요 산화와 환원 관계, 분자식까지 꼭 기억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포름알데히드, HCHO, 포름산, HCOOH, 메탄올은 CH3OH다. 메탄올이 산화되면 포름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 산화되면 포름산이다. 따라서 알데히드가 환원되면 알코올로 바뀐다. 요것도 옳은 보기가 되겠죠. 포름알데히드가 환원되어서 메틸 알코올이 된다. 자, 에틸 알코올의 경우에는 분자식이 C2H5OH라고 했고요. 역시 무색 투명한 액체고 휘발성을 갖습니다. 끓는 점, B점이죠. 끓는 점은 79도로 물보다 낮기 때문에 먼저 증기가 돼서 증발해 버리고요. 자, 에탄올도 산화 반응에 의해서 산화되면 아세트알데히드가 되고, 아세트알데히드가 산화되면 아세트산이 된다. 에탄올 C2H5OH가 아세트알데히드가 되는 것은 산화 반응. 아세트알데히드 CH3CHO, 아세트알데히드가 되는 것은 산화 반응. 다시 아세트알데히드가 CH3COOH의 아세트산이 되는 것은 다시 산화 반응입니다. 역으로 진행되면 환원 반응이죠. 자, 에틸알코올 경우 연소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발생하고요. 그 반응식은 C2H5OH 에틸알코올과 연소된다는 것은 산소와 결합한다는 뜻이죠. 3개의 산소 분자 결합하면 2개의 이산화탄소 분자와 3개의 물 분자가 발생한다. 자, 이렇게 반응식을 숙지해 두십니다. 자, 제1석유류, 제2석유류 사이에 알코올류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제2석유류에는 등유, 경유, 클로로벤젠, 아세트산, 히드라진, 포름산이 속합니다. 제2석유류 암기법 1등경 스크클, 2아히포, 1등경 스크클, 2아히포 이렇게 외웠었죠. 자, 등유의 경우에는 인하점 40에서 70도, 발화점이 210도고요. 등유와 경유의 경우에는 이 증기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경유의 경우에도 인하점이 50도에서 70도고요. 발화점은 200도다. 자, 클로로벤젠은 벤젠에서 H가 하나 빠지고 염소인 Cl이 붙은 형태로 C6H5Cl입니다. 클로로벤젠은 DDT의 원료가 되고요. 아세트산은 CH3COOH 초산으로 불립니다. 아세트산, 강한 산성이기 때문에 산성에 견딜 수 있는 배산성 용기에 보관해야 된다. 히드라진은 N2H4입니다. 과산화수소와 반응해서 질소와 물을 만든다. 히드라진, N2H4, 알코올과 물에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역시 히드라진이고요. 포름산, 의산의 경우에는 환원성이 있다. 요거 하나 기억하십니다. 포름산, 의산, 포름산은 HCOOH죠. 환원성이 있다. 제2석유류였고요. 제3석유류에는 이중화니클, 사글글, 아닐린, 크레오소투유, 에틸렌 글리콜, 글리세린 정도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아닐린의 경우에는 인하점이 75도, 특유의 냄새가 나는 무색의 액체다. 그리고 강산화제와 접촉하면 폭발 위험이 있다. C6H5NH2 아닐린이고요. 크레오소투유는 콜타르를 증류해서 목재, 방부제나 연료로 쓰이죠. 증기에는 아주 강한 독성이 있습니다. 크레오소투유. 그리고 에틸렌 글리콜 C2H4OH2 이가의 알코올인데요. 에틸렌 글리콜은 무색의 액체로 물 알코올에 잘 녹고 부동액의 원료로 쓰인다고 했어요. 물이나 소화약제의 동결 방지에 쓰인다. 에틸렌 글리콜 C2H4OH2다. 자, 그리고 글리세린은 C3H5OH3, 요 OH 수산화기가 3개니까 3가의 알코올입니다. 화장품과 세척제의 원료로 쓰이는 글리세린, 요렇게가 제3석유류의 대표적인 물질들이고요. 마지막으로 동식물류인데요. 동식물류에서는 이름에서 벌써 동식물에서 짜낸 기름이라는 거 알 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별로 문제가 어렵진 않습니다. 요오드가에 따라서 건성류, 반건성류, 불건성류로 분류된다고 했고요. 건성류의 경우에는 불포화도가 크다고 그랬죠. 그래서 산소와 결합하기 쉽기 때문에 빨리 산화되고 자연발화의 위험성이 있다. 요 정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용기 기준과 저장 기준에 따라서 저장되고, 용기 외부에 물포에 명칭, 수량, 화기염금 표시가 있으면 위험물에서 제외된다는 거. 다만 이 경우에도 운반 시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거. 요 정도 기억하십니다. 이렇게 사류 위험물에 대해서도 쭉 살펴봤고요. 다음은 오류 위험물입니다. 오류 위험물은 시뷰질, 백키키, 200리니 아디히질 이렇게 외웠었죠. 대부분이 물에 녹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대부분 산소를 포함한다는 거, 이렇게 큰 특징들을 먼저 기억하시고요. 10유질, 지정수량 10kg에는 유질, 유기과산화물과 질산 에스테리류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유기과산화물에는 과산화 벤조일, 메틸에틸 케톤 퍼옥사이드 요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과산화 벤조일은 C6H5CO2에다가 O2가 결합된 형태다. 벤조일 퍼옥사이드라고도 부르고요. 무색무미의 고체 결정으로 구조는 산소 2개가 OO 형태로 붙어서 양쪽에 C6H5CO가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물에는 녹지 않고 알코올,
알코올 에테르에는 녹는 특징을 가지고 발화점 125도, 상온에서는 안정적인 게 유기과산화물의 과산화벤조일이에요. 하지만 산화성 물질이기 때문에 환원성 물질이나 유기물 등과는 격리해서 보관해야 되고 마찰과 충격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 과산화벤조일 같은 경우에는 건조해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건조 방지를 위해서 물이나 프탈산 메틸 같은 희석제를 첨가해서 보관합니다. 건조해지면 위험한 과산화벤조일, 그 다음에 MEKPO, 메틸 에틸 케톤 퍼옥사이드, 무색의 기름 형태의 유기과산화물인데요. 40도씨 이상에서 무명이나 탈지 면 등과 접촉하면 발화 위험이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물질이겠죠. 40도씨 이상에서 무명이나 그냥 솜, 탈지 면 등과 접촉하면 화재가 일어나니까 아주 위험하다. 메틸 에틸 케톤 퍼옥사이드, MEKPO입니다. 맥포. 자, 다음은 질산 에스테르류인데요. 질산 에스테르류는 질산인 HNO3에다가 요 H 수소 원자를 다른 알킬기로 취하는 물질이 바로 질산 에스테르류예요. 그러니까 NO3가 들어가고 앞에는 메틸이나 에틸 같은 다른 알킬기로 취하는 물질이다. 질산 메틸 같은 경우에는 CH3O, NO2로 나타내고요. 무색의 투명한 액체로 물에는 녹지 않고 알코올 에테르에는 녹습니다. 질산 에틸은 C2H5O, NO2 모두 질산이 포함되어 있고 앞이 메틸이냐 에틸이냐가 차이가 나는 거죠. 무색 투명의 액체고 인화성이 크다. 니트로글리콜, 니트로글리세린은 니트로 들어있다고 해서 니트로 화합물 아니고 질산 에스테르류라고 했고요. 니트로글리콜은 무색의 액체고 니트로글리세린을 대체해서 겨울철에 얼지 않는 다이너마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니트로글리콜입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C3H5ONO2-3가 니트로글리세린이고요. 무색 투명한 액체지만 공업용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황색입니다. 물에 녹지 않고 알코올 벤젠에 녹는다. 규조토에 흡수시켜서 역시 다이너마이트를 만드는 데 쓰이는 게 니트로글리세린. 녹는 점은 14도이고 동절기에는 얼 수 있기 때문에 뭘로 교체한다? 니트로글리콜로 교체해서 얼지 않는 다이너마이트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니트로글리콜, 니트로글리세린이다. 자, 그 다음에 니트로셀룰로스는 질산 섬유소라고 부르는데요. 요건 액체가 아니라 무색의 고체입니다. 니트로셀룰로스. 셀룰로스에다가 진한 질산과 황산을 3대1의 비율로 혼합해서 만든 게 니트로셀룰로스다. 셀룰로스에다가 진한 질산과 황산을 3대1의 비율로 혼합해서 뭘 만든다? 니트로셀룰로스, 질산 섬유소를 만듭니다. 물에는 역시 안 녹고 알코올, 벤젠에 녹는다. 자, 질소가 함유된 정도, 이 NO, 질산기의 수에 따라서 강면약과 양면약으로 나눠집니다. 니트로셀룰로스. 이 질산기의 수가 질소의 함유 정도를 나타내는 질화도인데요. 이 질화도가 높을수록 위험합니다. 이 질화도에 따라서 강면약과 양면약으로 나뉜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열이나 산에 의해서 분해되기 때문에 자연 발화의 위험성이 있어서 장기 보관하기는 어렵고요. 물에는 녹지 않는다는 게 물에 안정적인 거죠. 물과 알코올 등과 혼합해서 보관하면 위험성이 낮아진다. 요것도 옵니다. 니트로셀룰로스, 물, 알코올과 혼합해서 보관하면 위험성이 낮아진다. 역시 니트로셀룰로스도 화약의 연료로 쓰입니다. 질산 에스테르류의 니트로글리콜,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셀룰로스 모두 다이너마이트나 화약의 연료로 쓰인다. 자, 그리고 질산 에스테르류 중에 셀룰로이드도 있죠. 무색의 고체고 물에 녹지 않고 알코올 에테르에 녹습니다. 니트로셀룰로스, 셀룰로이드는 무색의 고체다. 반면에 질산 메틸, 질산 에틸, 니트로글리콜, 니트로글리세린 모두 액체라는 거 구분해서 알아두십니다. 자, 다음은 오류 위험물 중에 니트로 화합물 살펴보겠습니다. 니트로 화합물은 물과 반응하지 않고 니트로기인 NO2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자, 질산 에스테르류도 NO2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NO2만 가지고 니트로 화합물인지 질산 에스테르류인지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자식만 나온다 했을 때는 완전히 이름과 분자식을 매칭해서 암기해 두셔야 돼요. 그렇다고 외울 게 많은 건 아니고 니트로 화합물은 트리니트로 톨루엔 그리고 트리니트로 페놀 요 두 가지만 정확히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니트로 화합물인 트리니트로 톨루엔, 트리니트로 페놀은 분자식에서 NO2가 이렇게 중간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NO2가 있고 요 니트로기가 3개가 있다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트리니트로입니다. 트리니트로 톨루엔은 오른쪽에 CH3가 있고 트리니트로 페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수산화기 OH가 있다. 트리니트로 톨루엔 경우에는 폭약 TNT의 원료로 사용되고요. 기폭제를 쓰지 않으면 자연 폭발하지는 않고 자연 분해의 위험도가 적어서 장기 보관이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트리니트로 톨루엔. 분해되면은 일산화탄소와 탄소, 질소, 수소가 나오기 때문에 요 아래 반응식 분해됐을 때 산소, 탄소, 질소, 수소 나온다. 요거까지 봐주시고 다망색의 고체 결정이지만 햇빛에서는 다갈색, 햇빛에서 다갈색으로 변한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 트리니트로 톨루엔을 만드는 방법은 톨루엔에다가 황산과 질산을 반응시켜서 트리니트로 톨루엔을 만듭니다. 물에는 녹지 않고 아세톤, 에테르, 벤젠에는 녹고 조해성, 흡습성은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요것도 중요한 특징이죠. 트리니트로 톨루엔, 조해성, 흡습성 없다. 그리고 트리니트로 페놀은 TNP로 나타낼 수 있고 피크린산으로도 부릅니다. 무색의 고체 결정이지만 공업용의 경우에는 휘황색으로 나타난다. 자, 위에서 트리니트로 톨루엔은 다망색의 고체 결정, 햇빛에서 다갈색이고 트리니트로 페놀은 무색의 고체 결정이고 공업용은 휘황색이다. 자, 트리니트로 페놀은 융점이 120도, B점은 약 255도고요. 페놀이니까 트리니트로 페놀이니까
페놀에다가 황산과 질산을 반응시켜서 나옵니다. 독성이 있고 쓴맛이 있다는 거 냉수에도 녹고 온수, 알코올, 에테르, 벤젠 다 녹습니다. 트리니트로 페놀은 물에는 녹는다. 트리니트로 톨루에는 물에 안 녹는다. 중요한 차이점이죠. 그리고 트리니트로 페놀은 상온에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충격이나 마찰을 가해도 괜찮지만 금속 염물질과 혼합하면 위험합니다. 금속 염물질과 반응해서 위험해진다. 트리니트로 페놀. 트리니트로 페놀 역시 분해하면 탄소, 질소, 수소, 일산화탄소,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트리니트로 페놀 분해하면 탄소, 질소, 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니트로소 화합물이 자기반응성 물질, 오류위험물에 속하는데요. 니트로소기라는 것은 NO를 뜻합니다. 니트로소기를 가진 화합물이 니트로소 화합물이다. 그 밖에 200니니 아디히질이라고 했으니까 니트로소 화합물 말고 아디히질, 아조 화합물, 디아조 화합물, 그냥 히드라진이 아니고 히드라진 유도체, 질산 구안이 요 아디히질도 지정수량 200kg의 오류위험물이 되겠습니다. 요거까지 오류위험물 10유질 백희희 200니니 아디히질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육류위험물 쌈질알 과염산, 쌈질알 과염산이었죠. 육류위험물 지정수량은 모두 300kg이었고 위험등급은 1등급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과염소산 HClO4고요. 비중이 1.76, 증기비중은 약 3.5, 융점은 영하 112도로 아주 낮습니다. 과염소산의 경우 분해되면 염화수소와 산소를 만든다.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 H2O2인데요. 과산화수소는 우리가 집에서 소독약으로도 쓰죠. 무색의 액체고 물, 알코올, 에테르에는 녹고 석유나 벤젠에는 녹지 않습니다. 36 중량% 이상일 때 위험물질로 분류되고요. 상온에서 스스로 분해돼서 물과 산소로 분해되고 햇빛에도 분해가 됩니다. 과산화수소. 자, 이 과산화수소를 분해할 때는 이산화망간이나 산화은을 사용하는데요. 이 이산화망간과 산화은은 과산화수소 분해에 정촉매, 즉 분해를 촉진하는 물질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해를 방지하려면 분해 방지 인산과 요산 같은 안정제를 쓰면 되는데요. 과산화수소의 분해를 촉진한다 이산화망간, 산화은이고 분해 방지에는 인산과 요산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암기하십니다. 자, 그리고 과산화수소는 36 중량% 이상일 때 위험물질로 규정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60 중량% 이상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60 중량% 이상의 경우 단독으로 폭발할 수 있다. O. 그리고 3% 용액은 우리가 흔히 표백제와 살균제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과산화수소 3% 용액은 표백제, 살균제로 사용된다. 자, 과산화수소의 저장 용기 막에는 구멍을 뚫어서 보관하고요. 갈색병에 보관합니다. 왜냐?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자, 과산화수소였고요. 자, 질산의 경우에는 질산 에스테르가 아니죠? 질산입니다. 그냥 HNO3. 질산의 경우에는 육류위험물에 속하고 쌈질할 과염산, 무색 또는 담황색 액체다. 강산성의 산화성 물질로 부식성이 강하고 비중이 1.49 이상인 물질만 위험물입니다. 질산을 위험물로 분류하는 기준은 비중 1.49 이상이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수용성이고 물과 반응하면 열이 발생한다. 햇빛에 의해 분해되기 때문에 갈색병에 보관하고 공기 중에서 햇빛에 의해서 분해되게 되면 갈색의 이산화질소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 이산화질소가 아주 독성을 가진 기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햇빛에 분해돼서 갈색의 이산화질소를 생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열하게 되면 적갈색의 이산화질소가 또 나옵니다. 질산이다. 자, 그리고 우리 지문에 왕수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왕수는 질산과 염산을 1:3의 비율로 제조한 걸 왕수라고 합니다. 질산과 염산 1:3이다. 왕수 기억하십니다. 그 다음에 할로겐 화합물 쌈질할. 할로겐 화합물은 할로겐간 화합물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주기율표의 17쪽에 속하는 플루오린, 염소, 브롬 또는 브로민, 아이오딘 간의 화합물이 이 할로겐간 화합물입니다. 이것도 육류위험물에 속한다. 그래서 이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이 서로 결합하면 3브라 브롬 혹은 5브라 요오드 이런 물질들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요 두 가지 정도 알아두십니다. 3브라 브롬 BrF3, 5브라 요오드 IF5 이런 것들이 할로겐 화합물 혹은 할로겐간 화합물로 제6류 화합물에 속한다. 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각 위험물의 세부적인 특징들까지 쭉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제4장 위험물의 저장과 운반, 취급 등의 관리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